다우지수는 0.2% 내렸고요. S&P 500은 0.05, 나스닥 지수는 0.18% 상승을 했습니다. 일단 뭐 월가의 분석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외신의 보도, 그걸 또 인용해서 우리 언론들에서도 이제 왜 이렇게 마감을 했는지 많이들 정리를 하는데, 그냥 보합권 혼조, 그냥 개걸음 장세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, 생산자 물가지수, 뭐 기대 인플레이션, 각종 물가지표가 나오고, 지금 또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지표를 앞둔 뭐 눈치 보기다, 관망세다, 뭐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 딱 좋은 흐름이죠. 다만 하나하나 세부 내용들을 좀 보자면 그래도 많은 뭐 이슈들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슈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오늘은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아주 굵직한 경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뭐 구석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다 파헤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연준에서 분기별로 대출 책임자들, 그러니까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뭐 공개를 하는데, 오늘 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 핵심 내용은 모든 대출 범주에 걸쳐서 확실히 대출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요 고위 대출 책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좀 압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대출 범주를 한다면은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것이고 일반 뭐 그냥 신용대출도 있을 것이고, 그러니까 모든 그런 대출에 있어서 이제 요건이 확실히 강화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, 이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뭐야? 지금 경기 둔화 우려,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앞으로 그 대출자들, 채무자들의 어떤 신용도라던가 담보 가치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은행들도 이제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 금리,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깐깐하게 보면서 요거에 잘 상응하는 대출자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도 있어서도 예금 인출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. 이를 또 뒷받침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왔는데요. 오스탄 굴스비, 이분이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, 이분이 야후 파이낸스와의 어떤 독점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. 이런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시장에는 이 신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. 신용 경색이 진행 중이다. 뭐 완전히 뭐 정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작됐다고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신용 경색에 따라서, 신용 긴축에 따라서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 우리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다만 뭐라고 이야기를 또 했냐면, 뭐 이렇게 은행 리스크들이 있으면서 이게 또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에서 궁금한 건,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긴축은 좀 완화할 수 있나? 뭐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뭐 긴축을 중단하겠다,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, 뭐 이런 것들을 뭐 미리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을 좀 뺐습니다. 상황은 안 좋지만 그걸 때문에 긴축을 뭐 중단하나 이러기에는 조금은 좀 신중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또 오스탄 굴스비 이야기 중에 잠깐 신경이 쓰였던 거 뭐냐면, 지금 이 국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이 논쟁이 지금 뭐 아주 활발해져 있잖아요. 지금 뭐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서 처리 안 해주면 6월 1일 날 디폴트와 우리 채무 불이행화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,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 있어서 이게 신용 경색과 맞물린다라는 거, 지금 은행 리스크와 이 맞물린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게 매우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뭐냐면, 뭐 실제로 아주 뭐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 부채 한도 상황과 관련돼서 논쟁이 나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은 정부의 채무 불이행 이슈,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발행한 국채들이 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많은 은행들이 국채를
담보로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서 다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. 그게 하나의 리스크고, 또 하나의 리스크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, 소비자들 대출 많이 갖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국채 금리를 기반으로 한 금리를 갖고 있는,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많잖아요.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듯이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채 금리가 그런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치솟게 된다면은 우리 대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국가 부채 상한, 요거를 빨리 인상해야 되는 그 이슈가 매우 증시에 있어서는 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, 또 저희가 그걸 또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내용들만 보면 좀 씁쓸해, 그죠? 그러면 또 긍정적인 내용 하나를 제가 또 가지고 와서 이 균형을 맞춰왔는데요. 이 스티펠의 베리 베니스터라는 애널리스트가 뭐 위에 내용들 보면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, 뭐라고 했냐면 S&P 500 지수의 목표치,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2분기와 3분기 중에 S&P 500이 4,400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당초 전망치가 이 상단 4,200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걸 4,400으로 높인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플레는 확실히 좀 완화되어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, 그리고 경기 회복력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다. 뭐 경기 침체라는 이 리스크가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당장은 아니라 오히려 연말이라던가 뭐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 경기 침체가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 방어주보다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, 이런 순환주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또 보고서를 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